안녕하세요. 브라질 선수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브라질에 대한 이제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내용을 좀 잠깐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오래전부터 브라질의 뭐 법은 전 세계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천국이라고 여길 정도로 브라질로 피신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겠지만 뭐 80년대만 해도 무슨 뭐 범죄 영화 이런 걸 보면은 뭐 두목급이라든가 뭐 하여튼 범죄인들이 야 브라질로 피신하자라고 해서 뭐 리우데자네이루나 뭐 이런 나라로 뭐 이런 곳으로 피신하여 뭐 여생을 뭐 편안하게 산다 뭐 이런 뭐 엔딩 스토리가 많았고요. 실제로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 있는 범죄인들이 브라질로 많이 왔습니다. 왜냐 브라질이 일단은 뭐 범죄 인도 조약 같은 걸 그 당시에는 많이 없었고요. 또 아무래도 그 인도주의적인 그런 법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쪽에서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브라질로 왔어? 모르잖아. 그게 진짜로 그렇게 했는지 뭐 이런 현상도 있었고 또 역사적으로도 외국에서 뭐 예전에 19세기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 받아들일 때 프랑스나 영국이나 뭐 유럽이란 나라에서 정말 범죄를 저질러서 브라질에 왔는지 아니면은 그곳에서 핍박을 받아서 브라질로 피신했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그런 역사가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건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브라질은 뭐 범죄인들이 가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구나. 뭐 큰 문제가 없구나라고 해서 많이 왔었는데 뭐 당연히 시대가 변하면서 요즘에는 외국에서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추적을 하여 인터폴과 같이 연계하여 추적하여 추방하기도 하는 경우도 많죠.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브라질은 인도주의적인 경향이 많기 때문에 많은 범죄인들한테도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려진 것과 같이 그중에 이제 하나가 어, 사이지아지 페리아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휴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 범죄인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서 야 요번에 어머니 날이니까 아니면은 뭐 크리스마스니까 집에 갔다 와라고 풀어준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악용을 하여, 그러니까 이게 꼭 어머니의 날과 크리스마스만 아니라 여러 날이 있는데, 그런 날에는 집에 잠깐 갔다 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당연히 그걸 악용하여 나오자마자, 뻔하잖아요. 그들도 돈이 없고 하니까.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길을 가면서부터, 사람들 털고, 아니면 뭐 조직원을 만나서 그날 오후 내내 뭐 며칠간 열심히 털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일 정도 있다가, 뭐 3일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대로 바로 도망가는 거죠. 도망다니면서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나는 막장 이상이야. 뭐 이런 경우도 많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왜 그 브라질은 그런 인도주의적인 경우가 많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전에는 범죄인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해왔으면 증명할 길이 없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한 뭐 정치적인 압박을 받아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또한 세 번째는 사법제도가 여러 가지 뭐 편의를 많이 봐주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악용하여 뭐 살인, 뭐 정과 60범, 뭐 사기, 뭐 100범, 뭐 여러 가지 뭐 강력범들이 많죠. 어찌됐건 이들이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저지르다 보니까 사실 좀더도 그런 것은 어디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문제가 돼서 담을 넘어와서 우리 집 나무에 있는 뭐 과일을 따간다라든가 널어놓은 옷을 가져간다라든가 강아지를 훔쳐간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경우도 많죠. 또한 그와 또 비례돼서 이 마약 범죄인들이 저지른 일은 정말 상상 못한 일이죠. 마약을 했으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살인은 그냥 서슴범하게 하고 뭐 학살도 이뤄지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요즘에 이제 문제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조직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조직이 없었냐? 한국이나 뭐 한국을 비교해서 뭐 조폭들이 여러 지역을 뭐 이런 거보다 이런 전국망을 가진 이런 조폭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의 조폭은 주먹이죠. 여기 뭐 총칼이기 때문에 마약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강력 범죄들이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이들이 이제 크게 활동을 하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경우에는 꼬만도 벨멜로 뭐 델세로 꼬만도라고 하는 큰 집단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양대 세력이 서로 싸우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서로 총격전을 하고 자기 세력을 넓히다 보니까. 그리고 쌍파울 같은 건 그건 조직이 없었는데
1992년도에 지금은 없어진 상파울루 북부의 까란지루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엄청나게 1932년도에 연 까란지루라고 하는 특별 교도소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면서 처음에는 한 몇백 명 기준으로 샀는데 자꾸 증축하면서 뭐 1000명까지 살 수 있는데 나중에 3000명 이상이 이제 머물게 되는 그런 교도소가 되는데 실제 그 상황은 지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었지만 근데 그런 곳에서 살던 범죄인들이 처음에는 뭐 자기 죄를 지었으니 뭐 죄를 죄값을 치르겠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시설이 너무 영락하고 이런 인격적인 그런 대우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 점조직을 이루고 특히 이제 세력 다툼이 있다 보니까 1992년에 경찰들이 그냥 무적 진압을 하여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영화가 있고 여러 가지 책도 있고 논문도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세력 싸움이 너무나 심해지다 보니까 경찰에 들어가서 뭐 피해자들에 의하면 이유 없이 그냥 학살. 또 경찰들은 저들이 총칼로 막 위협하니까 어쩔 수 없는 대응. 그래서 111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뭐 일부 같은 경우에는 뭐 방에 조그만 방으로 피신했더니 거기에 문을 열고 그냥 총을 갈겨서 다 학살시켰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어찌됐건 그때부터 그 당시 피해를 본 범죄인들이 괴수들이 일어나서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를 보호하자. 저들은 국가라는 것은 폭력성이 너무 강하고 시민을 보호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조직한 게 PCC라고 하는 겁니다. Primero Comando Capital. 어찌됐건 이런 곳에서 폭력 조직인들이 조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우리들의 죄수들의 권리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세력이 생기죠. 그래서 그 세력이 너무 넓다 보니 요즘에도 교도소를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쌍파울루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냐면은 한 곳에 모아놓지 않고 100명, 200명 단위로 쪼개서 여러 교도소를 지어서 그곳에 이제 사람을 감옥 투옥시키기도 하는데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자기들끼리 점조직으로 이제 연결을 하고 또 요즘엔 또 아시겠지만 뭐 스마트폰 뭐 이런 휴대폰 뭐 시대가 열리면서 서로 소통이 잘 되다 보니 우리 한국에서는 오는 뭐죠 그거 피싱 범죄가 교도소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세력도 많이 넓어지고 돈도 많고 또 자기네들끼리 침묵의 계약을 해서 이를 어기는 사람은 즉각 처분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세력이 너무나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창기 1992년도 점조직엔 뭐 죄수들의 권리 이런 건 없고 그냥 국가를 뭐 대항하는 우리의 자유 존중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하나의 큰 세력이 됐는데 이게 위협이 어느 정도냐면은 정말 경찰하고 내전 수준으로 지금 공책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꼭 그 조직이라는 건 아니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상파울루 인근의 산토스라는 해안 도시에서 그냥 경찰차에다가 총을 갈겨서 경찰관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뭐 중상을 입는 등 이런 사건이 일어나자 경찰도 조직력이 있다 보니까 야 조져 그래서 잡아서 뭐 거의 학살 수준이었죠. 무조건 잡아들여서 그냥 살인을 해서 그때 한 몇십 명이 죽었고요. 올해도 또 그런 식으로 그쪽에서 또 이 조직원들이 경찰차에다 총을 갈격하고 뭐 누구 또 한 경찰이 뭐 잡아다가 뭐 살인시키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경찰들이 그래? 너희들이 또 선 넘었네? 그래 전쟁이다라고 해서 또 수십 명이 이런 전쟁을 하는 등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브라질 지금 전쟁 중이고 내전 중이고 막 총격전 날아다니고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지금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 같이 처음과 같이 좀도둑 날치기나 이제 길에서 스마트폰 들면 바로 채가는 날치기 이런 것도 많고 마약범들이 의한 그냥 이상한 범죄가 많으니까 그런 것은 항상 조심하라는 것이고요. 이런 거대한 조직들의 세력 싸움에는 우리 관광객이나 우리 일반 사람들은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경찰도가 항상 대치 상황에 있고 이런 강력 사건이 이 상파울루 인근에 있는 소도시에서도 도시의 입구를 막고 수십 명이 동원하여 은행 몇 군데를 터는 등 그리고 또 그 뭐 인질들을 차 위에다가 묶어서 경찰차들이 못 따라오게 하는 등 영화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웃기고 자빠졌네 뭐 영화 찍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비웃는 소리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중남미가 요즘에 다시 또 범죄의 세력에 의해서 이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브라질 또 소식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